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라도 시인 정재학 아시죠? 이분이 또 중요한 아주 의미 있는 정재학 칼럼을 썼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정말 박정희 대통령 생각납니다. 이런 때일수록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나는데요. 요새는 급도 안 되는 것들이 대통령을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급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학에 박정희 학과를 신설하자, 대학에 박정희 학과를 신설하자 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김재규 가족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다시 심판해달라는 재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법원이 다시 심사를 하는 모양인데, 그러나 이 재심 사건이 단순히 가족들만의 뜻은 아닌 모양이다. 문재인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역대 중앙정보부장, 안기부장, 국정원장 사진이 걸려있는 기념관에 흑색 천으로 가려져 있던 김재규 사진에서 그 검은 천이 사라졌다. 좌익 문재인이가 강상의 죄를 범한 김재규의 폐륜을 눈감아준 것이다. 문재인을 비롯한 친북 좌익들은 박정희를 북한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도 그 시각은 한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리하여 김재규를 독재를 처단한 우인으로 받들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불체로의 사표로서 한 인간의 삶을 학문의 영역으로까지 끌어올린 분은 모두 세 분인 걸로 안다. 첫째는 세종대왕. 세종 2도는 한글 창제라는 위대한 업적 외에도 과학 발전에도 엄청난 공적을 남기신 분이다. 해시계, 물시계를 비롯하여 일식, 오일식을 계산해낸 역법, 칠정산 같은 천문학 분야는 현재 나사에서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세종학이라는 제왕으로서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독보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이다. 둘째는 백전불패의 영웅 이순신이다. 한산도 대첩을 이룬 파객지는 훗날 수많은 해전에서 응용된 전술이다. 그리고 자연의 힘을 이용한 명량대첩 역시 해전 연구가들이 찬탄을 금지 못하고 있는 해전이다. 미국에서도 최근 이순신 열풍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백의 종군의 길을 걸으며 끝까지 충의를 껴안은 우인 이순신 역시 학문의 영역에서 다뤄야 하는 불세출의 군사 전략가임에 틀림없다. 셋째는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분이 이룩한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은 눈물과 고통의 길이었다. 돈 한 푼을 빌리기 위해서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들의 봉급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적도 있었다. 아우토바hn을 바라보며 독일 총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 애타는 광경은 지금도 우리의 눈시울을 적시게 한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3차 5개년 경제계획을 완수하고 석유, 화학단지 조성 등 나라의 경제 기반을 닦으신 뒤 시도했던 것은 의료보험이었다. 의료비가 미국보다 10배나 싼 대한민국 의료보험은 차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보험체계였다. 진정한 의미에서 신의 설계자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룬 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작은 돈을 마련하여 한산도에 재승당을 세워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였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신 뒤 걸어가신 첫걸음이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억만 년이 흘러도 잊지 못할 위대한 족적과 뜨거운 화인의 민족의 가슴에 남기신 분들이다. 뜨거운 화인을 불로 도장을 찍었다 이 말입니다. 족적과 화인을 민족의 가슴에 새긴 분들이다. 이 세 분 모두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세 분 모두 오로지 백성을 위해 자신의 삶 전부를 바치신 분들이라는 점이다. 안일과 무사를 이기고 끝없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신 분들이었다. 그럼에도 북한과 북한을 따르는 빨갱이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다. 심지어 전교조는 박정희 대통령님을 독재자라는 멍에를 씌워 독재자 프레임으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민족 5천년의 가난을 벗게 한 우리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 정치 지도자들의 귀감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탁월한 식견은 중국의 등소평도 배운 바 있다. 개발도상국들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탐구하지 않은 국가는 없는 줄 안다. 특히 가난을 벗고자 하는 아프리카나 중남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박정희 배우기를 희망하고 있다. 싱가포르를 경제 강국으로 이끈 리광료마저도 박정희를 위대한 인물로 평가한 바 있다. 구국강병을 향한 박정희 대통령의 집념과 정치 철학은 이미 수많은 국가에서 학문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가르치고 있는 줄 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광이라 할 것이다. 또한 유신은 정말로 참된 유신으로 발전했어야 했다. 별이유는 별이강과 더불어 세상을 조직하는 그물의 거대한 줄틀을 의미한다. 유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별이 유자인데 이건 별이 강자와 더불어 세상을 조직하는 그물의 거대한 줄틀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구시대에서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갔어야 했다. 즉 10월 유신이 성공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유신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비명에 가는 바람에 사실상 일본처럼 메이지 유신처럼 그렇게 획기적으로 더 한 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얘기일 겁니다. 일본은 명치 유신을 통해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우리 역시 여성의 힘을 억압했던 봉건과 성리학의 폐단으로부터 현대 문명을 향한 새로운 정신세계를 구축했어야 했다. 백기환은 살아생전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같은 반체제 인사 3,000명은 괴롭혀서도 3천만 민족을 행복하게 만든 사람이었다. 김문수도 박정희 대통령의 영전을 찾아가 속죄의 절을 올렸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실은 여전히 독재자 박정희라는 빨갱이 시각이 민주당의 독선으로 굳어져 남아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김재규 재심이라는 가소로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차지철이라는 정적이 미워서 살해하고 이어 죽은 박정희 대통령마저 시해한 자를 영웅시하는 인간들.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후 자유민주를 외친 적도 없고 유신을 비판한 적도 없다. 고작 했다는 말이 이딴 놈과 정치하지 마시오 라는 말뿐이었다. 즉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거는 차지철을 살해한 마당에 차지철이 미워서 살해하고 나서 일이 이미 벌어졌으니까 박정희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평소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을 민족 지도자로 존경하였고 중앙정보부장을 맡아서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 사업을 돕기 위해 온몸을 바쳐 헌신한 사람이었다. 원래는 그런 놈이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발하는 좌익들과 북한 추종 세력을 정권의 전면에서 막은 사람이 바로 김재규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철권 통치를 주도한 인물로서 바로 좌익들은 이 강력한 통치를 독재로 매도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함에도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치부하고 김재규를 영웅시하는 이나라 정권을 잡은 빨갱이들의 작태가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이 역시 역사 조작이며 조작을 위해 김재규 유족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더럽고 우매한 짓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자유민주당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구미생가에서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재규 재심에 맞선 의로운 행동일 것이다. 세상이 어둠에 묻혀서도 진정 의로운 사람들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생각이 든다. 모쪼록 박정희 정신과 위협을 익히고 배우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싶다. 초중 고등학교를 비롯 대학교에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을 학문 차원에서 다루는 학과가 생겼으면 한다. 제주의 공산 이념이 발생시킨
제주 4.3의 비극을 좌익시각에서 가르치는 강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박정희 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최고의 지성이 성장하는 대학에 시진핑 기념관 대신 박정희 기념관이 서야 한다는 것은 필자의 신념이다. 이건 혁명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와 민주 그리고 평등과 풍요를 꿈꾸며 선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세계 정치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 이 글은 말이죠, 정재학 우리 전라도 시께서 정말 쓴 글인데 박정희 학과를 대학에 세우고 박정희를 배워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정재학 시인 또 좋은 글을 써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신업 TV에 대해서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